오늘 방송했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다 보면 아까 뭐 조국 혁신당 얘기도 했고 지금 한동훈 레임덕도 얘기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 그런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죠. 또 윤석열이 지금 의사들하고 엄청 싸우고 있는 것도 민주당한테 선거공학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자기의 코어 지지층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너무 멍청한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야 대단합니다. 지금 민주당 선거 도와주려고 국민의힘 안에 있어 지금 암약하고 있는 엑스맨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활약이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2명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엄청난 압승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민주당의 뿌락지들 2명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 뿌락지들을 빨리빨리 처벌해야 돼 진짜. 내가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난 정말 좀 페어하게 싸워야 돼. 공정하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막 진짜 수부리면 안 되거든요. 난 이게 막 간자를 심어가지고 뿌락지를 심어가지고 선거에 이용하는 거 전 이런 걸 경멸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당에서 선거를 방해하는 마치 국민의힘인 척하면서 민주당 도와주고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은 빨리빨리 처벌해야지. 민주당 안에서도 수박이 뭡니까? 민주당인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사람들 이게 수박 아니야. 이런 사람들 요번에 사실은 어떻게 하다가 다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에도 그런 놈들이 있어. 국민의힘인지 알았는데 이번 총선을 위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데 오늘은 2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박덕흠. 대단합니다. 대단해.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에서 지금 3선 의원이죠. 내리 3선. 사실은 박덕흠은 요번에 단수 공천이 아니고 경선을 한 거거든요. 경선하고 이겼어. 그런데 이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당이라면 박덕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덕흠은요 아예 경선을 시키면 안 되죠. 그냥 컷오프를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컷오프. 아니 얼마나 시끄러운 인간입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줄 생각을 하죠?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여러분, 박덕흠이 경찰로부터는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불송치 받았어요. 그러면 본인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박덕흠이 국토위에서 6년간 있었어요. 6년간 있으면서 간사도 했어. 국토위. 그런데 국토위로 활동하면서 그 가족들 회사들이 가족들 명의의 건설사들이 국토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의 수주를 받았어요. 이건 팩트야. 여기서 불송치라는 거는 박덕흠 가족회사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받는데 박덕흠이 어떤 관여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불송치고 혐의가 없다는 거지. 박덕흠 가족회사가 수천억 수주받은 건 팩트거든요. 이거만으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경찰이 똑바로 수사했냐 안 했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송치건 불송치건 관계없이 어떻게 이 정상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가 국토위에 있으면서 간사인데 국토위 피감기관이 지 가족 아들 회사 부인 회사 그런 회사한테 수천억 일감을 몰아주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김남국 코인 좀 했다는 거 혹은 조국 장관 정말 말도 안 되는 입시비리 문제 같은 거 이거 가지고는 개거품을 물어. 야 비교해봐. 이게 비교가 되는지.
사실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경찰에서 불성실했다고 해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요. 민주당은 사실은 무슨 불법도 아니고 집이 2개 있다는 것만으로, 제가 노영민 싫어하지만 노영민이 서울 강남에 집 하나 있고 청주에 하나 있다고. 그런데 집을 하나 파는데 강남 거 안 팔고 청주 거 팔았다고. 그거 가지고 개 지랄을 떨었잖아. 김의겸 돈 싹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건물 하나 샀어. 그거 가지고 투기한다고 개 지랄을 떨었고. 불법도 아니거든 그거. 근데 박덕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들 집안한테 일감, 본인이 몰아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결과적으로 수천억대 일감을 몰아줬고, 그리고요 아파트는요, 이게 진짜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죠. 이거 스트레이트가 2020년에 보도한 거 아닙니까? 박덕흠이 강남에만 집이 2개가 있는데 시세가 125억 되는 아파트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 집이 4채가 있대요. 삼성 아파트가 있고 송파의 아파트가 있고 막 그래. 근데 이것들이 집값이 엄청 올랐어. 집값이 얼마 올랐냐? 73억. 집값이 엄청 올랐어. 집값 오르면 이 사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니지. 그런데 사실은 집값 오른 거 갖고도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괜히 욕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집이 몇 채야? 몇 채가 있는데 그 집들이 집값이 엄청 올라갔고 불로소득을 엄청 얻었어. 박덕흠 이거 갖고 인터뷰하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집값 폭등이 싫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화가 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박덕흠 같은 새끼들이 더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집을 샀는데 우연히 집이 오른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얘네들이 어디에 있던 애들? 국토위에 있던 애들이거든? 그리고 2014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재건축 특혜 3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통과시킬 때 주호영이나 이런 애들이 다 찬성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지들 강남 아파트라고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런 박덕흠이에요. 이런 박덕흠을 공천을 준 거 아니야. 지난 국회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최영 기자가 아주 잘 썼어요. 오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은 그렇게 욕하면서 박덕흠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나라. 건설업자 출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토위에 간사로 있으면서 이해상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또 실제로 자기 가족 회사에 일감을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의무받았던, 그러나 경찰에서 무혐의를 났던 그런 인물. 비판하는 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 대장동으로 뭐 얻은 거 있어? 이재명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난리치고 있고 무슨 이재명이 엄청나게 무슨 중대 범죄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박덕흠을 봐봐.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을 그냥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경선에 이긴 거 아니야. 근데 황당한 건 뭐냐? 경선에 이긴 다음에 당선 파티했다는 거죠. 파티했대요. 파티를 해갖고 이렇게 27일 날 그 지지자들하고 파티한 거죠. 파티할 수 있지 뭐. 박덕흠을 좋아하는 지지자들하고 파티할 수 있지. 근데 이 파티가 어떤 파티였냐? 나 진짜 웃겨 죽겠어. 이 파티가 어떤 파티였냐면요. 금사모라는 일동이 한 건데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 축 당선. 이 파티가 총선 승리, 총선 당선, 국회의원 당선 파티였어요. 아직 국회의원 총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당선될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당선될 거니까 그 축하 파티를 미리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웃기죠. 물론 이런 거 뭐 박덕흠이가 지가 원했겠어? 나 총선 당선 파티 좀 열어주세요 했겠습니까? 설마? 그냥 이 팬클럽 일동들이 했겠지. 금사모라는 거는 금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래요. 했겠지. 그런데 이런 게 기사가 나오면요, 이거는 뭐 선거에 있어갖고 굉장히 안 좋게 반영이 되죠. 박덕흠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르
사람 깊게 생각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늘. 자기가 이런 파트인지 몰랐다. 한동훈도 오늘 경고했죠. 경고했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원래 박덕흠은요, 지난 2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 경실련에서 쟤는 낙천돼야 돼. 공천받으면 안 돼라고 지목했던 의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컷오프 가능성이 농후하다 했던 인물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공천 받은 것도 황당한데 지금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막 당선 축하 파티 했다는 거야. 이런 꼴값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난 이 기사 딱 보는 순간 참 이상했어. 왜냐면 요 파티를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 몇 명들 모여갖고 한 것 같아. 여기 뭐 회원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박덕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공무원도 왔었다. 소방 공무원도 왔다 해갖고 이 사람들 지금 뭐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웃긴 건 뭐냐면 이 사진을 누가 제보했을까? 누가 제보했을까?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기자들이 뭐 본인들이 찍은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냥 택 위에서 찍은 거 아니야? 이게 찍은 거 아니야? 그 찍은 사람이 제보한 걸 거 아닙니까? 너무 뻔하잖아 이거.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찍었는데 그게 뭐 유출돼 갖고 제보됐을 수도 있지만 난 이게 너무 웃겨. 이거 누가 제보했을까? 누가 제보했을까? 이게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박덕흠이가 민주당 총선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국힘당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이 박덕흠만큼 또 이슈가 된 사람이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박성민. 여러분 박성민 잘 누군지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에요. 초선 의원. 잘 몰라 우리가. 이 사람은 울산에서 구청장을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가 없어. 그런데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다 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보통 윤석열의 최측근 하면은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있냐면 이철규가 있죠. 이철규. 근데 이철규는 다 알아. 이철규는 누가 봐도 윤석열의 사람이라고 딱 알고 있는데, 박성민은 사람들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기사 같은 거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이 박성민과 관련해 갖고도 이슈가 많았어요. 박성민이 그 윤석열이 그냥 검사할 때부터 아주 오랜 시간 안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박성민한테 정말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런 상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박성민이가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활동을 했냐? 이준석 이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의 비서실장이 돼요. 박성민이 비서실장이. 웃기죠? 보통 비서실장은 자기의 측근을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박성민은 윤석열의 측근이었거든.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실과 당대표 사이를 조율하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박성민이 이준석 옆에 갔는데 이게 이준석을 위해서 간 거겠어요? 네? 이준석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 치다니까 당대표님의 이런 이 입장에서 내가 전달을 많이 하겠다. 그겁니까? 그거 아니죠.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이준석을 통제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윤석열이 이준석 야 저게 안 되겠다 쳐내야지. 딱 그 순간 당대표 비서실장을 그만두죠. 딱 그만둬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준석 옆에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에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이준석이 도대체 지금 뭐하고 다니는지 무슨 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계속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다음에 당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김기현. 근데 김기현이 당대표 되면서
이 박성민을 어떻게 하냐?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을 해요. 박성민을. 근데 여러분, 박성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은 이때 최고위원이 태영호였죠. 그런데 태영호가 공천 관련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했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최고위원을 그만둬. 그래서 새로운 최고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최고위원 하고 싶었던 이용호라든가 다른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하겠다고 말을 못해. 여기 못 들어가.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이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때 CBS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당에 오인회가 있다. 오인회. 당내에 오인회가 있는데 그 오인회가 당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나나 다른 당내 의원들이 출마 하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인회가 지금 막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인회 얘기를 해. 근데 그 오인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박성민이었죠. 박성민. 그래서 그때 박성민 이름이 한번 나와요, 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왔지? 한 건 뭐냐면 김성태가 컷오프 되면서 막 난리 섰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난리 섰어. 그러면서 두 명을 아예 공격을 하잖아, 대놓고. 누구? 이철규하고 박성민. 그런데 저도 그때 이 김성태가 막 분노하는 거 보면서 김성태가 그 이철규 네가 지금 당 공천을 이렇게 엉망을 하고 있어 하는 건 이해가 됐어. 왜? 이철규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박성민을 막 언급을 하네? 근데 박성민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특별하게 막 드러나는 게 없어. 항상 빠져있지. 뭐가 없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박성민이 뭔데? 그냥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는 박성민이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나 봐요. 실제로 보면은 박성민은 윤석열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특별하게 지금까지 드러나는 게 없어가지고 박성민은 그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를 못했어. 그런데 대박.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 좋은 거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박성민이 지난 1월 5일 날 의정보고를 했다는 거죠. 의정보고. 의정보고라는 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의정활동하고 있는지를 지역민들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질문받고 그런 거거든요. 선거 있으니까 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5일 날 울산 중구청에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황당한 얘기 하는 거죠. 황당한 얘기. 뭐냐면 윤석열이 미국을 국빈 방문할 때 박성민이 따라갔거든요. 초선이. 사실 초선이 거길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국빈 방문이 무슨 대학교 MT도 아니고 미국 가는데 이거 함부로 못 가요. 박성민 지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국회의원 5선, 6선 돼도 그거 한번 따라가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내가 초선인데 거기에 갔다. 사람들한테 내가 윤석열하고 그만큼 친한 사이야 강조하는 거죠. 대통령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서결이가 이런 말 안 했지만 대통령이 나한테 가자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갔어. 그거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통령이 몇 번을 가자고 했고 내가 사양을 했는데 몇 번을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사우디 왕자 앞에서도 나를 He is my old best friend. 나의 오랜 절친이다.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박성민의 이 발언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하고 친한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 친한 게 어때서? 친하면 친한 거지. 친한 게 나쁜 거야? 나쁜 거 아니죠. 지금 지역민들한테 내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친하기 때문에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 어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대통령이 공사 구분이 없는 거죠. 아니,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자기랑 친하니까 박성민한테 가자 친구야. 나 심심해. 나 누구하고 술 마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제 그냥 뇌피셜로는 친구야. 나 심심해. 같이 가. 그거 아니야? 지금 공사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보거나 일을 하는데 지금 미국 가는 거 이거 하나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렇게 공사 구분 없이 일을 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와이프 마찬가지죠. 윤석열 김건희 놔두고 갈 때 대통령 전용기에 누가 탔습니까? 여기에 공적인 신분이 없는 이현모 비서관의 부인 신치가 김건희 수행한다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민간인이었거든. 나토 순방의 동행에 논란이 된 민간인이 있는데 이현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 씨다. 신 씨는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적을 돕는 등 사실상 제2부속실 직원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안 되죠. 지가 왜 해? 민간인이. 그냥 민간인이 영부인 일정을 수행하는 건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지금 공사 구분이 없었는데 이게 부인만 그런 게 아니야. 부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누구? 대통령도 공사 구분이 없다는 거를 박성민이 요번에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예요. 서결이가 나한테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박성민도 박성민이지만 저따 대통령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가 있어요. 공사 구분이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대통령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무슨 공공성이 아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말 사적인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이런 거 보면요. 양평 고속도로가 갑자기 휘어버린 것도 이해가 되죠. 장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가족의 이익을 넘어갔고 이제 주변 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지역 개발하겠다는 것도 이게 과연 진짜 그 지역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걸까? 의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너무 대단한 게 이런 특급 도우미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활약을 은근히 하는, 대놓고 안 하고 이렇게 총선 앞두고 이 엄청나게 또 아주 큰 사건은 아니지만 계속 말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이슈를 던지는 박덕흠, 박성민, 이런 특급 도우미들이 활동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총선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고 막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 이번 선거 어려울 것 같아. 막 150석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소리에 속지 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이상한 소리에 속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한 달 후에 같이 또 축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민주당 의원들 말실수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실수가 제일 중요해요. 말실수 하지 않고 그러나 또 필요한 건 과감하게 해야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오늘 또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게 마지막 이슈,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